안녕하세요. 대한비뇨의학회 안순태입니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등 여러 개의 돌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흘러가는 길에 돌이 생긴 건데요. 요로결석이 발생하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또한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로결석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요로결석 환자가 무려 12%나 증가했습니다. 주요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대부분의 연령에서 요로결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앓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성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로결석은 유전적인 요인, 식이습관, 생활습관, 수술 병력, 요로 감염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수분 섭취 부족,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경우, 통풍, 비만, 반복적인 요로 감염, 부갑상선 질환 등과 같은 칼슘 대사 이상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로결석에 걸리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때 통증의 강도가 심하고 진통제를 드셔도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한쪽 또는 양쪽 옆구리에 나타나고요. 이러한 통증이 생식기 쪽으로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통증이 맹장염과 비슷하기도 해서 종종 맹장염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통증 외에도 요로결석의 주요 증상으로는 혈뇨가 있고요. 이 밖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고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석이 방광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석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석에 의해 요관 폐색이 오면 소변의 흐름이 막혀 소변이 신장에 차는 수신증이 발생합니다. 이 수신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 신장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신부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여 신우신염이나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결석이 작은 경우는 저절로 배출되도록 약물을 사용하여 지켜보는 기대요법이 있고요. 체충격파 세석술 혹은 요관 내시경을 이용하여 결석을 분쇄해서 제거하는 수술 방법 혹은 결석을 통째로 제거하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로결석 치료 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을 치료한 이후에도 1년에 평균 7%씩 재발을 하고 치료 후 10년 이내에 환자의 무려 50%가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요로결석을 치료받으셨다면 나는 이제 다 끝이다, 다 나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로결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수분을 2.5에서 3리터 정도 섭취하셔서 일일 배뇨량을 2리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물이나 젓갈 등의 짠 음식을 피하시고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줄이기는 또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는 꼭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칼슘 수산석이라는 결석을 앓았다면 수산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견과류, 비트, 초콜릿, 홍차 등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오렌지나 레몬 등의 신맛 나는 과일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소변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기본적인 요로결석의 예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요로결석의 위험인자, 증상,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느껴지고 소변을 볼 때 불편감이 있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